생명과학 영역 1차시 암수와 생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꿩과 원앙, 사슴이 보이네요. 이 사진에서 암컷과 수컷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잘 구별이 되나요? 자, 왼쪽 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꿩의 암컷은 깃털이 수수하고, 즉 깃털의 색깔이 수수하고 황갈색에 검은색 무늬가 있지만 수컷은 깃털의 색깔이 선명하고 화려하죠. 꿩의 암컷은 까투리라고도 하고 수컷은 장끼라고 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잘 구별되네요. 자, 이번엔 원앙 한번 살펴볼게요. 원앙은 수컷의 경우 몸 색깔이 화려하고 암컷의 경우 몸 색깔이 갈색이고 화려하지 않죠. 원앙 또한 암컷과 수컷이 잘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슴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슴은 암컷의 경우 뿔이 없고 수컷에 비하여 몸이 작아요. 그에 비해 수컷은 뿔이 있어요. 뿔이 있고 암컷보다 몸이 큽니다. 자, 이렇게 암컷과 수컷, 암수가 필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이 까닭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선 모든 동물에 암수 구분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서 개나 돼지, 말과 같은 고등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어요. 하지만 촌충이나 그림에 나와 있는, 즉 화면에 나와 있는 지렁이, 그리고 플라나리아와 같은 일부 하등 동물은 암수 생식기관을 한 몸에 모두 지니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소와 난소가 다른 몸에 있어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는 동물은 자웅이체, 암수 딴몽이라고 하고요. 정소와 난소가 한 몸에 있어서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없는 동물은 자웅동체, 암수 한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소와 난소가 한 몸에 있어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없는 동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지렁이입니다. 그럼 동물의 암수가 필요한 까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화면에서 살펴봤듯이 지렁이는 암수 생식기관이 한 몸에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렁이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달팽이도 암수의 생식기관을 한 몸에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지렁이와 달팽이는 암수의 생식기관을 한 몸에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렁이나 달팽이와 교미를 하여 상대방의 정자를 수정낭 속에 받아들였다가 수정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달팽이의 사진을 볼 수 있죠. 몸 안에 분명히 암수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교미하는 이유, 즉 이렇게 암수 생식기관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동물이어도 다른 동물과 교미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실제 이 그림에서도
두 마리의 달팽이가 짝짓기를 할 때 각각의 달팽이는 암컷과 수컷이 되어서 정자를 내보내 상대방의 난자를 수정시킵니다. 즉, 이렇게 한 몸의 암수의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달팽이와 교미함으로써 새로운 유전자와의 결합으로 보다 건강한 후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생식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종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이 자신을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즉, 생물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닮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죠. 생물은 이러한 생식을 통해 개체 수를 증가시키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이 일어납니다. 생식은 그 방식에 따라서 유성생식, 무성생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개체가 형성될 때 암수가 꼭 필요할까요? 암수 개체가 필요 없이 한 개체가 단독으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성생식은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무성생식은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방식은 번식이 빨라서 환경만 좋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으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짝짓기 행동 없이 부모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을 생성하는 생식법을 말해요. 무성생식은 모체와 똑같은 자손을 생성하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서는 잘 생존할 수 있으나 환경이 생존에 불리하게 변할 경우에는 자손들이 멸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어요. 번식 속도가 빠르고 형질 보존이 뛰어나고 짝짓기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 없이 특정 환경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무성생식의 방법으로 이분법, 출합법, 호자법, 영양생식 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법은 무성생식 방법 중 하나예요. 이분법은 무성생식 방법 중 하나인데 이 사진, 왼쪽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유글레나의 이분법 사진입니다. 이분법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로 둘로 나뉘어지거나 두 개의 세포가 각각 새로운 개체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 이분법은 생식 방법이 간단하여서 번식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환경이 적당하면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개체가 생깁니다. 이러한 생식을 하는 생물론은 대표적으로 세균, 아메바, 집신벌레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성생식 중에서 출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합법은 몸 일부에서 혹 같은 돌기가 나와서 자란 후 모체에서 떨어져 새로운 개체가 되는 방법입니다. 모체에서 분리된 새로운 개체는 보통 모체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출합법으로 자손을 만드는 생물로는 효모, 히드라,
말미잘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효모가 출합법으로 자손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성생식 방법 중에서 포자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버섯 포자의 모습입니다. 포자법은 몸 일부에서 형성된 포자가 수정하지 않고 떨어져 나온 후 혼자 분열하여 새로운 개체가 되는 생식 방법입니다. 포자는 널리 퍼질 수 있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어서 자손의 분포 지역이 넓습니다. 이러한 포자법을 이용한 생물로는 고사리, 버섯,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성생식 방법 중 영양생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영양기관인 뿌리, 줄기, 잎을 이루는 세포가 분열하여 새로운 식물 개체로 자라는 생식 방법입니다. 영양생식은 씨로 번식하는 것보다 개화나 결실이 빠르고 우수한 품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같은 유전자를 갖는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성생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성생식은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생식에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무성생식보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사람과 같은 대부분 생물은 유성생식을 통해 자손을 생산하며 암수에서 각각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하여 새로운 자손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유전자의 조합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종의 모든 개체가 추운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고온 환경에서는 이들은 멸종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유성생식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식 속도가 느리고 형질 보존이 어렵고 또 짝짓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성생식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만들 수 있어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자, 유성생식은 무성생식보다 복잡한 생식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자신과 다른 유전적 구성을 갖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방금 얘기를 했죠. 무성생식은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형질의 자손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반면 유성생식은 부모와 자손 간에 매우 다른 유전적 정보를 갖추게 되고 다양한 후손을 만들어 자연에서 빠른 적응을 보일 수 있게 되죠. 자, 동물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에서 암수에서 각각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만나서 새로운 자손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염색체의 조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 각각을 이제 암컷과 수컷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막대기, 즉 염색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는 훨씬 더 복잡한 그리고 훨씬 더 여러 개의 염색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살펴보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막대기와 이 두 막대기 중 각각 하나씩만 이렇게 골라서 조합을 만들어 볼게요. 왼쪽에서는 빨간색을 주거나 노란색을 주거나, 즉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고요. 오른쪽에서는 초록색을 주거나 파란색을 주거나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즉 빨간색을 받고 초록색을 받는 경우, 또 빨간색을 받고 파란색을 받는 경우, 노란색을 받고 초록색을 받는 경우, 노란색을 받고 파란색을 받는 경우, 즉 총 4가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암수가 만나서 새로운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암수가 만나 새로운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가 조합되는 걸 가능하게 하죠. 즉 지렁이처럼 암수의 생식기관을 한 몸에 가진 동물도 짝짓기를 하여 자신의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를 받아들여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적 다양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 간의 유전자 변이가 다양하여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특징을 말해요. 같은 생물종이라고 해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하여 무늬나 색 등의 성질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 고양이 집단에서 고양이마다 다양한 털의 색과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각각의 고양이가 가지는 털의 색에 대한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커지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개체들 사이에 유전자 변이가 다양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화하여도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맞아요. 오른쪽이죠.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 품종은 현재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 때문에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 왼쪽에 있는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와는 다르게 우리가 흔히 먹는 씨가 없는 바나나는 씨를 얻어 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뿌리를 잘라 옮겨 심어서 키워요. 즉, 씨가 없는 바나나는 품종이 단 하나뿐이죠. 따라서 이 품종은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에 비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고,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기온의 변화나 질병의 출현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번에는 암컷과 수컷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결정되는 데는 많은 요인이 관여하나 대부분의 동물은 성염색체의 영향을 받아 유전적으로 성이 결정됩니다. 인간은 46개, 즉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중 X, Y 염색체가 성을 결정하죠. 사람의 성은 난자와 수정하는 정자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종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딸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X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지만,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X형 색채를, 아버지에게서 Y형 색채를 물려받습니다. 유전적으로 성이 결정되는 대부분의 동물과는 다르게 온도, 영양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성이 결정되는 동물도 있습니다. 파충류 중에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이후 성장하는 과정의 주변 환경 온도에 의해 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성결정은 파충류 중에서도 악어류와 거북류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거북은 산란 장소의 모래 온도가 29도보다 높으면 암컷으로 태어나고 29도보다 낮으면 수컷으로 태어납니다.